원장님 오셨어요? 자세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보다는 허리나 목에는 도움이 됩니까? 원장님 자세도 안 되고 허리나 목에 도움도 안 되고 와 니가 내 환자고. 환자 나간다. 누구 뿌리라이. 원장님 자세 고칠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MC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계획하신 거 꾸준히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2023년 목표가 건강 증진이었는데 말이죠. 목 건강을 이뤘습니다. 네, 나름 강철성대라고 자부를 했는데 건강에 자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건강튜브 시청하시면서 건강에 자만하지 마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장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계 다크호스죠. 부산 힘찬병원의 박용건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부산 힘찬병원 척추외과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번 건큐에서 네. 척추관 협착증 이란 주제로 출연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방송 나가고 병원에서 반응이 좀 핫했나요? 나쁘진 않았는데요. 나쁘지 네. 않았다. 네. 앉은 자세가 조금 쩍벌스러웠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조신하게 앉아서 네, 얌전하게 앉아주세요.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기억에 좀 남는 네. 별명이 또 계셨어요. 네. 옥토퍼스 박이었는데 네. 왜 옥토퍼스 박인지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직접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 걸음걸이가 좀 팔자가 심하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조금 털레털레 걷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난번 출연 때 강영훈 씨께서 네. 옥토퍼스 박이라는 별명을 아주 붙여주셨어요. 좋은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정형외과 의사 소견으로 흐물흐물 걷는 거 괜찮나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나요? 이것도 고쳐야 될 습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나오셨을 때 강영훈 MC한테 아주 혼쭐이 나셨는데 네. 맛집 소개를 그렇게 못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좀 준비를 잘 해오셨나요? 그날 혼이 많이 나서 네. 오늘은 맛집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대해보면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건강한 한 끼 먹고 건강해지자. 건강기원 빠프레이! 잘하시는데요. 아주 오늘 준비를 단단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준비가 미흡하시면 네. 저도 오늘 아주 혼쭐을 내드릴 생각이니까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산 힘찬병원 근처에 맛집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술 마신 다음날 주로 생각나는 메뉴가 있죠. 바로 짬뽕인데요. 그쵸. 부산 힘찬병원에서 동네 시장 넘어서 조금 더 가면 복천동에 교동짬뽕 부산 본점이 있습니다. 본점 뭔가 맛집 냄새가 나는데요? 네. 이곳의 시그니처는 단연 교동짬뽕인데요. 국물이 일반적인 짬뽕에 비해서 매우 진하고 얼큰해서 굉장히 술 마신 다음날 해장용으로도 좋고요.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찾는 가게고요.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차돌박이하고 그쵸, 해산물이 네. 같이 들어있는 차돌 짬뽕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원장님이 진짜 혼나기가 싫으셨나 봐요. 거의 맛집 리포터처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한번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맛집 소개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게임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게임 잘 하실 준비 됐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양세찬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손병호 게임은 아는데 양세찬 게임은 손명호 게임 아세요? 약간 네.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오늘 처음 해봐요, 사실. 네. 단어를 들었을 때 누구나 알만한 거 있잖아요. 뭐 음식 이름이라든지 연예인 이름이라든지 뭐 누구나 알만한 단어를 적어주시고 각자 이마에 붙입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통해서 그걸 유추해서 맞히는 그런 방식의 스무고개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게임 스타트! 스타트. 제 단어 보이시나요? 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명탐정 코난처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남도일.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들려드릴게요. 뭐지? 엄청 궁금한데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식인가요? 네. 음식인가요? 네. 아,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사람 이름인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워요? 네. 매워요? 물건의 이름인가요? 물건? 물건 이름? 물건 이름? 아니요, 물건 이름은 없어요. 음식이고 맵고, 고추? 아니에요. 어렵네. 몇 글자인가요? 평균적으로 뭐 두 글자를 많이 씁니다. 아니 여기 적힌 게. 그거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저도 뭐 치사한가? 원래 이렇게 해도 돼요? 면이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 치사한 거를 바로 가져가셨네요. 네. 정답. 만두. 정답. 짬뽕.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짬뽕밥도 있고 짬뽕도 있잖아요. 면만 들어가 있는. 잘하시네요. 내 이름은 난도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 있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불편하니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평소에 자세가 바른 편이신가요? 저는 척추외과를 전공한 후부터는 자세가 발라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네. 아, 근데 네. 전공하기 전에는 뭐 앉아 있을 때 뭐 이렇게 앉아 있고 네네네. 폰 볼 때 이렇게 보고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러시고. 네. 진료 볼 때도 여기가 편찮으시군요.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세는 항상 바르게. 자세는 항상 바르게. 네. 그래서 우리 자세가 바른 부산 힘찬병원의 박용건 원장님과 함께 현대인의 무너진 척추 건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도 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네. 약간 거북목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거북목은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네. 뭐 보통 어깨가 조금 처지거나 하신 분들이 거북목이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재원 씨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나쁘지 않죠. 네. 그런데 거북목이 안 좋다는 건 들어서 뭐 그렇겠거니 알겠는데 이 거북목 뭐 요즘 개성시대인데 일반적으로 뭐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개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네네네. 일단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사진을 보고 조금 네. 전신 척추 사진을 옆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척추는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S자 굴곡을 그리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의 사진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경추와 요추의 경우에는 그 굴곡이 앞을 향해 있고요. 흉추의 경우에는 뒤쪽을 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경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머리 무게를 떠받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무게가 보통 4kg, 5kg 정도 되는데 그 하중이 목의 앞쪽에 3분의 1, 뒤쪽에 3분의 2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머리가 큰 사람들은 거북목 걸릴 확률이 높아요? 글쎄요. 뭐 그만큼 경추가 튼튼하시겠죠. 아. 머리가 크신 분들은. 일자목이라는 거는 결국 이 굴곡이 부족하거나 또는 굴곡의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굴곡이 없이 일자로 선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자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굴곡이 반대로 뒤쪽을 향해 있는 경우에는 후만 변형이라고 하는 거북목이 됩니다. 아까 3분의 1은 앞쪽에 실리고 3분의 2는 뒤쪽에 실린다고 했잖아요.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결국 앞쪽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뒤쪽에 있는 후관절 이런 쪽에 부담을 많이 가해 주게 됨으로써 병변들을 생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원장님 말씀을 사진이랑 같이 들어보니까 이 젊어서 잘못 쓰여지는 우리 나쁜 자세가 척추 건강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조금 바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폰으로 건투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을 한번 돌려보세요. 와, 이거 한 번만 하는데도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따라하세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스트레칭 다 하셨나요? 이런 게 누적되면 진짜 안 좋거든요. 이런 거 누적되면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병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하중의 비율이 바뀌면서 앞쪽에 있는 추간판 이런 쪽에 변형 또는 퇴행 변화를 조금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핵이라는 물질이 바깥을 싸고 있는 막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후관절이나 구추관절이라고 부르는 관절들의 관절염이 빨리 오면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맞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디스크 끼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런 네네네. 진단도 내리는 게 맞나요? 디스크 끼라는 건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네. 디스크가 퇴행이 되기 시작하면 팔이 저린 게 아니라 목 네. 주변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보통 이제 병원들에서 디스크 끼가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고3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다리 뒤가 너무 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좀 누워 있다가 이게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앉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진행이 되면은 좀 허리 디스크라고 보는 게 맞나요?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기 전에 네. 목 디스크성으로 목 주변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은 목 뒤쪽으로 아픈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도 뒤통수 주변이라든지 귀 뒤쪽, 그다음에 어깨 쪽지, 네. 그다음에 날개뼈 주변, 팔 위쪽 이런 데까지는 신경이 눌러지지 않아도 디스크가 압박이 되면서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약물 치료 또는 뭐 물리 치료 이런 것들로 한두 달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은 호전이 되기는 됩니다. 척추 건강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허리만 생각을 했는데 네. 팔, 다리도 다 영향을 주는 거군요. 다리가 저리신 거는 주로 허리의 문제고요. 네. 네, 목 주변이 아프신 건 경추의 문제라고 또 생각하시면 경추의 되겠습니다. 문제고 또 네. 허리의 문제도 네. 다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또 궁금한 점이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엄마들이 아이 안아주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삐끗했을 때 도수 치료가 요즘 보험이 된다고 해서 네. 엄마들이 도수 치료 많이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도수 치료 진짜 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허리 통증의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추간판성으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 관절염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허리가 아파지면은 우리 허리 뒤쪽을 싸고 있는 척추 기립근에 비정상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근육통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도수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오, 도움이 된다. 네. 도움이 적용되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 좀 도수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허리가 삐끗한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뭐 네. 도수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들 어떤 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소염 진통제나 근이완제 같은 것들을 1, 2주 정도만 복용하셔도 대부분 환자분들은 조금 편해하시는 걸 느끼시고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타이레놀 같은 약인가요? 타이레놀은 진통 효과와 해열 효과를 주로 노리고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는 진통 효과와 소염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아주면서 통증도 같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타이레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허리 통증에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염 진통제를 먹고 조금 완화가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치료로 또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네.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무서운 수술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보통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주사 치료를 병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만 드시는 것보다는 네네네. 주사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대부분 또 좋아지는 분들이 많고요. 허리가 아픈 분들한테도 쓸 수 있고 다리가 저리신 분들한테도 네, 적용이 가능한 그런 주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주사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신경 옆에다가 놓는 주사라고 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경을 차단하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네. 드는데 완전히 신경이 안 돌아오는 건가요, 평생? 차단이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일회성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차단이라는 용어도 뭐 저는 그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같이 쓰는
그 스테로이드하고 같이 쓰는 국소 마취제 성분 때문에 아마 차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진료를 잘 해주시나요? 제가 조금 설명충이라서요. 아, 네. 설명충. 네. 저 설명충 좋아합니다. 그럼 병원 진료를 보면서 또 많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 계신가요? 몇 달 전에 허리가 아프셔서 오셨던 저와 나이가 같은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이 굉장히 낯이 익어서 분명히 저랑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친구 같은데 오, 얼굴 인사하셨어요? 못했어요. 응. 제가 어디서 뭐 중학교 친구인지 고등학교 친구인지도 몰랐고 아. 괜히 먼저 아는 척했다가 갑분싸 될까 봐서 아, 일단은 진료를 받죠. 약 드리고 주사 치료하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설 축구팀에서 축구 같이 몇 번 뛰었던 친구더라고요. 축구까지 같이 했는데 모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졸업한 지가 20년 가까이 아, 됐는데 그래요? 네. 한 번도 뭐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럼 우리 친구가 이 방송 보고 원장님을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네.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시죠. 잘 지내지? 허리 아프면 언제 너 나 또 주사 놔줄게. 와, 든든하다. 네. 친구분 들으셨죠? 무료입니까? 진료비는 내야지. 진료비는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각별한 우정입니다. 네. 네,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현대인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는 옥토퍼스 박용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거나 주사 치료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수술해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면 좋을까요? 척추 수술의 종류가 일단 매우 다양하고 환자분들마다 또 이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대부분은 약물 치료에도 주사 치료에도 또는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에도 크게 호전이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거북목과 같은 이런 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할까요? 거북목 자체만 있는 것만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그렇죠. 저 되고요. 거북목 수술 했던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그렇죠. 봤고 네. 이런 거 저도 집에 많이 사놓긴 했거든요. 채워놓는 거. 네네. 거북목 되지 말라고. 네. 네. 수술한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거북목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이 조금 필요한데요. 목 수술은 앞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은 앞쪽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뒤쪽으로는 접근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떤 수술을 하나요? 허리에는 크게는요.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크게는 그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적으로 대부분은 해결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척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추체 유합술 같은 수술들도 요즘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럼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지 사진 같은 거 있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수술해드렸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요추 4번, 5번 왼쪽 추관공 바깥에 있는 요 까만색 네.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 가쪽이 굉장히 저리시다는 분이셨고요. 아. 양방향 척추 내시경적으로 이 부분을 제거를 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 증상 좋아지셨고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셔서 수술하신 분이고요. 3번, 4번에 이렇게 중심 척추관에 좁아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걸으실 때 특히 다리 뒤쪽으로 저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만 아프시고 앉아 계시면 또 괜찮으시고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접근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척추관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적 환자분 몸에 좀 덜 부담을 가하면서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좀 이런 수술 간단하지만 네. 간단한 거 맞나요? 비교적 세상에 간단한? 쉬운 수술은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효과는 좀 극대화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또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요즘은 정말 100세 시대로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연세가 많은
환자분들도 찾아오시죠. 아무래도 척추 질환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60세 이상 환자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는 80대, 90대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은 한국 전쟁 당시에 20살이셨던 만 90세의 국가 유공자분이 계셨어요. 네. 걸으실 때 다리 뒤쪽으로 저린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죽어도 되는데 죽는 날까지 이렇게 아프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제가 저린 거 경험해 봤는데 참을 게 못 됩니다. 네. 네. 잠도 못 주무시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 마취의 수술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척추 마취 하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수술해드렸고 아마 뭐 지금 증상은 완전히 좋아지셔서 오. 아마 건강히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수술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니까요. 한번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 척추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어떤 도구 같은 게 없을까요? 척추의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시중에도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커블이라든지 네. 띠라렉 디닥렉 같은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띠라레, 디라레? MC 분도 하셨다는 그런 보조개, 목 보조개 같은 거. 목 보조기구 네. 같은 네. 걸 말씀하시는구나. 네, 마침 왔습니다. 커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커블이 네. 척추 건강에 진짜 도움을 주나요? 깔고 앉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기보다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자세가 안 좋으면 깔고 앉으면 억지로 허리를 펴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훨씬 불편해서 이런 바른 자세를 강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약간 승마 자세 같죠?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생각보다 앉아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용도보다는 이런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는 도구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띠라렉 디닥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루 10분, 15분 정도만 착용하시고 좋은 자세를 유도해 주게끔 하는 그런 효과로 활용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은 이 척추를 교정하는 목적보다는 자세를 교정하는 목적이 더 네. 크다고 알면 제가 될까요? 방금 한 10초 정도 앉아 있었는데 지금 허리가 굉장히 더 펴졌거든요. 아 근데 저는요 원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저절로 자꾸 허리가 펴지네요. 원장님 1인 1가구에 네. 한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만 있어도 허리가 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커블도 여러분들 자세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구매를 하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튜브 척추 건강이란 주제로 부산 힘찬병원의 옥토퍼스 박용건 원장님과 함께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해봤는데요. 오늘 벌써 두 번째 출연이세요. 네. 출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어젯밤에는 잠을 좀 잤습니다. 첫 번째 출연 때는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지샜나요? 잤거든요. 네. 그래도 두 번째 오니까 조금 뭐 익숙해서 그리고 뭐 워낙 잘 진행을 해주셔서 아유,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옥토퍼스가 흐물흐물해야 되는데 너무 자세가 발라가지고 경직돼 있잖아요. 네, 다음엔 더 흐물흐물한 우리로 만나요. 네. 아무래도 원장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의 핵심은 일상생활에서의 나쁜 습관 깨기 같습니다. 자세를 참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